그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를 만나러 오거나 우리랑 연락할 접점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게 지속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 질문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불경기인데도 부자들이 강남 빌딩을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 왜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를 볼 때 부자들 왜 강남 빌딩에서 모자란 거 아니야? 뭐 미국 주식도 있고 뭐도 있고 코인도 있고 하는데 왜 그런 거 하지? 뭐 강남에 굳이 건물 사서 뭐해? 인구도 준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댓글들도 막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어서 그래요. 안 돼 봐서. 여기서는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이론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론이 안 됩니다. 여기에 되고 나서는 이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유니콘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유니콘에 대해서 서로 논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 유니콘을 사서 타고 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야, 뿔 모양이 이렇게 스크류바처럼 올라간 게 보다는 이게 짧은 게 사람이 안 다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서로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끼리는. 근데 여기서는 이 유니콘이 뿔이 무슨 모양이 어때? 이런 것처럼 서로 얘기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돼 보면 아는데. 돼 보신 분들이나 된 분들이 강남 건물을 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목돈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목돈을 만들려면 돈을 왕창 단기간에 많이 벌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꾸준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재테크를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다릅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키운 사람이 있고 누구는 부동산으로 키운 사람이 있고 누구는 코인으로 키운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억이 한 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어떤 방식으로 재테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만 계속 대부분 가게 됩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 잘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는 유일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건물입니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도 코인으로 많이 벌어도 뭐로 많이 벌어도 건물주 이거는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영역에서 가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건물을 팔아서 코인을 했다. 건물을 팔아서 주식을 했다. 뭐 거의 없다는 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무니까요. 왜냐하면 목돈이 어느 정도 이상 모이면 적어도 뭐 30억 이상 모이면 내지는 재테크를 안 하고 그냥 돈으로 그냥 모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투자 뭐 금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거에 몇 억씩 넣기는 해요. 근데 수십억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넣으면 뭔가 내가 느끼길 원해요. 사람 본능적인 거. 네. 건물을 사놓으면 내가 저기서 월세도 나오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내가 안 되면 저기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걸로 건물 쪽으로 가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미장으로 해가지고 배당금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강남 건물을 살려면 금리가 높아서 내가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럼 미장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그분이 말하신 게 맞아. 틀리지 않아. 맞아. 근데 왜 왔을까? 그니까. 왜냐면 그거는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어느 시점에 괜찮은 상황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금리가 높은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시간 지나면 월세가 상승할 거고 그러면 얘가 우량해지겠거니 그리고 적어도 이 위치는 잘못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를 만나러 오거나 우리랑 연락할 접점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게 지속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일로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어느 시점에는 그 어느 시점을 지금 언제가 제일 좋냐로 따지고 있는 거지. 그치?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건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러 오시거나 하는 거겠지. 지방에서 내가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만족을 하시면서도 강남에 대한 그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상담을 오시는데 이게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이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거는 어떤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지역에서 유지로 살고 싶어. 그럼 그 지역에서 사업 잘하면서 그 지역에 괜찮은 건물 몇 개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딜 가도 대우받고 뭐 돈 내라는 데도 많을 거고 오라는 데도 많을 거고 그러면서 주위에 사람이 늘 있는 상황으로 쭉 살게 되죠. 그걸 추구한다면 굳이 서울에 안 사도 되겠죠. 네, 월세 얼마 나와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알거든요. 인근에서는. 그럼 뭐 저기서 얼마 몇천 나오고 몇천 뭐 대단한 뭐 이러면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까지 출마도 하고 아니면 도의원, 시의원
그런 거야. 돈이 없는데 그런 거 나오기 힘들어. 그리고 나는 자산을 불릴 거야. 그럼 서울로 와야 됩니다. 핵심 지역에 부동산을 사서 뭐 집이나 건물을 사서 나중에 이사 오겠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일로 와야 되겠죠. 근데 내가 알려지지 않고 뭐 난 자산을 불리고 싶다.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산은 다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 갖고 있다가 이걸 정리하고 온다는 게 어렵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버리면 누워서 자는 것도 왼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 있고 오른쪽 누워 자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방향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전 침대에서 자면 끝에서 자거든요. 가운데보다 끝이 저는 이상하게 편해요. 네, 그거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편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내가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기 어렵죠.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이론적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감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의 애착이 있거든요. 갖고 있다 보면. 그리고 그 세입자랑 어쩌고저쩌고 일이 있었던 거 플러스 그 건물이나 아니면 뭐 상가나 이런 것들 리모델링 하거나 하면서의 애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판다는 게 돈으로만 이게 생각하게 되지 않거든요. 감정적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놓고 온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많이 어렵죠. 그 애착은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뭐 3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선택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이다 아니면 부동산을 사기 전이다 하면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거에 맞는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나이가 아주 젊어야 돼요. 나이가 뭐 50대 넘어서 그거를 변경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돈을 벌려면 임대 수익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거를 또 받아줘야 되잖아요.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데 살 사람이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전국이 비슷하게 뭐 20%씩 30%씩 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 줄어드는 데는 왕창 줄어들고 덜 줄어드는 데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자 하는 곳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아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적거나. 근데 줄어드는 지역에 갖고 있으면 그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슬럼화되거나 더 살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요건 또 과도 또 연동이 좀 돼 있습니다. 뭐냐면 뭐 무조건 지방이 싸고 뭐 서울이 비싸다. 사실 맞죠?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거래가 좀 안 됩니다. 건물로 치면 지방에 가면 광역시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100억을 넘어가면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 가격이면 서울에 살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아무리 랜드마크라고 하더라도 그런 건물을 또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또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거래가 잘 되는 금액대라는 게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큰 건물이나 아니면 큰 규모의 부동산을 하려면 그것들이 거래가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주 고급 주택 팔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지. 선을 벗어나 버리면 가격이 뚝 떨어져도 쉽지 않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계속 모이는 곳에 우리가 사야지. 적어도 서울이랑 수도권은 돼야 돼. 나머지 광역시는요.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산은 사람 많잖아요. 해운대랑 광안리 쪽. 사람이 많은 건 맞는데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는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상시 많아져야지. 우리가 점심때 식당 가면 사람 많잖아. 네네. 점심때니까. 점심때 손님이 없는 식당은 망한 거나 같아. 갔을 때 휴가철이었겠죠? 네, 그때 많은 건 당연한 거야. 겨울에는 안 가봤을 거야. 왜 아무도 안 가니까 그때는. 그때는 없어. 그때 가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철 많은 쪽을 찾아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관광지에 뭔가를 산다는 거는 나머지 시간 동안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나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도 주거하고 일할 수 있는 데가 그리고 교육까지 같이 있어줘야 그 지역이 꾸준히 이어지죠. 일자리가 계절이나 아니면 어떤 산업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따라서 거기가 인구가 줄고 늘고 한다면은 거기는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지. 저 같아도 돈이 있다면 강남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매물을 찾다 보니까 강남 아닌 다른 지역도 보게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려면 조금 긴데요.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지방에서 건물을 살려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3, 40억 아니면 그 이상 내지는 그 밑이나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 서울에 왔어요. 내지는 강남에 왔어요. 건물을 보잖아요. 뒤로 넘어갑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지방에서 왔다고 완전 뭐 나를 호구 취급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거기랑 여기랑 땅값 차이가 워낙에 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여기 훨씬 더 작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도 이게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완전 마음을 놓고 와야 돼요. 그래도 좀 멀쩡해야지 건물이 하다 보면 이제 외곽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부동산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입지니까 위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건물을 처음 보게 되면 외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가야 될 금액이 있고 안으로 들어와야 될 금액이 있고, 예를 들면 내 여건에 따라서 내지는 소득에 따라서 있는 걸 좀 정리해서 여기 확실한 거 할지 아니면 조금 나가서 할지, 이게 다 사람마다 뭐 다르게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 40억 있다. 그럼 뭐 서울, 뭐 강남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음. 하게 되는 게 사람인데라고 음. 하잖아요. 음. 근데 만약 확실하다고 한다면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거. 다른 거 할 수 있지. 음. 다른 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 근데 이제 그 잘하는 재테크라는 게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 실력 기반이란 말이야. 재테크의 득이 큰 거는 실력 기반인데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이 생각이 언제까지 맞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거든. 지금보다 소득이 줄더라도 안정적인 거에 해놓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건물로 가는 경우도 많아. 얘는 괜찮은 위치만 사놓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막 신경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최종적으로 건물로 가려고 하게 되는 거지. 70세인데 전업 투자로 주식으로 막 엄청 돈을 벌어. 어렵다고. 감히 또 예전만 못하고. 주식으로 돈 벌었어, 코인으로 돈 벌었어 하시는 분들이 음. 가끔 상담 오셔서 소장님한테 약간 그걸 어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소장님 약간 조금 혹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네. 확실한 종목이야. 어.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회사의 대표가 얘기해도 안 해. 이거는 소장님 강남빌딩 하신가 그렇게 말씀. 아니야, 난 절대 안 해. 그거를 경험이 있어.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어떤 회사 주식을 샀었는데 그때 임원이 뭐 얘기해줘가지고 샀는데 3일 오르다가 그때부터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주식을 본전 찾으려고 부모님이 10년을 갖고 있었어. 본전을 찾긴 찾았거든. 고통 속에서. 80% 떨어졌었나 막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할 게 기도밖에 없어. 맞아. 할 게 기도밖에 없어. 그 나는 그거는 전혀 안 믿어. 100%라고 해도 나는 전혀, 내가 모르는 분야에 그 사람 말만 믿고 한다는 거는 나는 전혀 안 해. 우리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 분야에서 내지는 투자 분야에서 돈을 벌어서 그분들이 왔잖아. 왜 왔을까? 안정적으로 자산이 불어나길 원하고 신경 덜 쓰고 싶다는 마음인 거거든. 그거는 그분들이 버는 방법에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분들 하는 일이 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한다고 했을 때 난 생초보야. 거기에 생초보인 내가 거기 가서 돈을 번다? 아니야, 100만 원도 안 넣어. 정말로 100배 된다고 해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하나에서 승부 안 하는 애들이 꼭 이거저거 자꾸 손댄다고. 여기에서 확실히 성장할 것 같으면 이거에 집중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손대는 거거든. 자기 마음처럼 안 되고 있다는 게 그냥 증명되는 거야. 다른 분들이 하는 거에 오, 잘 되네요 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깊게 더 물어본 적이 없어. 맞아요. 이런 식이요. 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비슷한 말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마음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물어봤겠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왜냐면 나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난 내 일이 최고야.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나는 내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그 시간에 내 거 더 깊게 알면 돼. 더 확실하게 만들면 돼.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게 언제까지 돈 될 건데? 몇 번이나 될 건데? 그거 하고 그 마지막은 뭔데? 마지막은 건물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건물로 왔으니까. 맞아. 갔다가 돌아서 다시 여기 올 건데 내가 거길 왜 가? 근데 이제 불경기니까 어찌 보면 더 확실한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야. 그럴 때 인내를 하는 게 그게 실력이야. 나는 굳건히 믿어. 누군가 어렵다고 할 때 다른 걸 자꾸 손대서 잘된 케이스가 있다고 쳐. 그 사람이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나중에 잘 된 거지. 옮겨갔는데 바로 잘 됐다 그런 거 없어. 그 업계는 아무도 일 안 하고 다 놀고 있어.
여기 있다가 절로 간다? 뭐 돈 된다니까 이렇게 한다? 결국 돌고 돌아서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인이 하는 일이 답답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얘기가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성공자도 여러 분야를 막 손대가지고 된 경우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뭐 치과했다가 안과했다가 내과했다가 정형외과했다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돈 된다면 하고 싶지. 뭐 어떤 분이 와서 얼마였는데 뭐 우리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 뭐 10억이 있었는데 그걸 뭐 100억 만들었다 5년 만에 막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고 하고 싶냐 물어보면 난 전혀. 그런 욕심이 결국 스스로를 망치거든. 이건 좀 내가 예민하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나를 투자시키려고 온 경우가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런 쪽을 자꾸 부각하니까 나한테. 건물 얘기보다 그런 쪽 얘기를 더 부각해서 얘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엉뚱한 일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그 마인드를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거에 연루될 일이 없어. 믿고 투자했는데 누가 믿으랬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안 되지. 강남 빌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겠네요. 뭐 등기부는 보는 정도 아니면 뭐 직접 돌아다닌다든지. 어느 정도 보면 좋기도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강남 빌딩 발품 파는 법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왜냐면 기준이 없이 본다는 거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보면서 내가 기준이 엉뚱하게 세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의사인데 과를 정할 때 뭐 하는지는 알고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하나씩 보면 다 같이 할 수는 없나? 뭐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건물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보는 또 룰을 세워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안 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강남 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뭐 불경기인데 강남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그런 이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잘 한다면 그 하나에서 승부를 봐야 사실 강남 건물을 살 수 있는 여건까지 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